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은 10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에도 여러 갈증을 남겼습니다.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는 대통령실의 내부 분위기와는 달리 여권 내부에서도 아쉬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관심이 가장 컸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는 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단독 대담 기회를 잡은 KBS는 앵커가 먼저 나서서 파우치, 외국 회사의 쪼만한 백이라고 이 사안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노조는 오늘 대통령이 답하고 싶은 내용만 답할 수 있도록 무대를 열어줬다고 내부 비판에 나서기도 했는데 먼저 대담에서 나온 김 여사 관련 내용부터 유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두 차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1년 전 일을 선거를 앞두고 터뜨린 정치 공작임이 분명하다면서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관저로 이사하기 전 경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고. 검색기가 있었더라면 몰카를 걸러낼 수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논란의 핵심인 명품백을 받았다는 지적을 피해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런 일을 막을 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다, 또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후에 감찰하고 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담 방송 전 실시된 수도권 여론조사에선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과반이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 입장 표명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은 18%에 그쳤습니다. KBS는 대담을 100분 분량으로 편집하면서 명품백 논란 관련 부분에 7분여를 할애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내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헬기를 타고 둘러본 귀성길 풍경 보셨는데 주요 고속도로는 이른 오후부터 고향 가는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요금소의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현수 기자, 지금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예, 1시간 전만 해도 꽉 막혔던 도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풀린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594만 명이 전국 곳곳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정체가 시작이 되었다가 정체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절정에 달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고향까지는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있는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지금 출발을 하게 되면요. 부산까지는 6시간 20분, 울산까지는 5시간 50분, 그리고 대구는 5시간 2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대전은 3시간 20분, 광주까지는 5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는 임시로 일부 갓길을 열고요. 버스 전용차로 운행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 명절 때마다 사고 소식도 잦잖아요. 언제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내용을 봤더니요. 설 연휴 중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날은 연휴 전날인 바로 오늘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후 6시와 8시 사이에 가장 교통사고가 집중된다고 나타나는데요. 지금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은 각별히 교통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이나 끼어들기를 하다가는 드론이나 암행 순찰차에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 12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네, 서울 요금소에서 최현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 패배 직후 주장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걸 따로 물어봤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의 은퇴는 없을 것이고
주장 역할도 계속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온누리 기자입니다. 상대를 휘젓고 기막힌 골을 꽂아 넣으며 기적의 순간들을 만들어냈는데 결국 우승 목표를 이루지 못한 뒤 손흥민은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은퇴를 고려한다기보다 지금의 대표팀 체제에 따끔한 한마디를 남긴 거란 해석도 나왔지만 대표팀 선발은 언제나 영광이라 말해왔던 주장의 발언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장의 깜짝 발언에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에 여전히 손흥민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은퇴는 없을 거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Yes, absolutely. Okay. Yeah, absolutely. Absolutely. Okay. 앞서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 참패 이후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Analyze this tournament, go with the team back to Korea and towards the World Cup in the US, Mexico, and Canada. 클린스만 대표팀이 유지된다면 선수의 특별한 결심이 없는 한 태극마크를 단 주장 손흥민의 도전은 계속되는 겁니다. 손흥민은 일단 소셜미디어를 통해 런던으로 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잘 도착했다며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이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JTBC 온누리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만든 계기였죠.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을 저지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2018년 딸을, 2019년엔 아들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해 자기 집 냉장고 냉동판에 보관해온 엄마 구모 씨입니다. 지난해 5월 정보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를 추적하며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법원은 오늘 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과 시체 은닉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고 씨 측은 분만 짓고 정상이 아닐 때 저지른 영아 살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영아 살해는 살인보다 처벌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아이 셋을 낳아 키운 경험이 있고 남편과 사이가 좋았던 점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살해할 만큼 비정상적인 심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행 전 소주 한 병을 마신 걸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무능력한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녀를 키운 사정은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오늘 법정에 만삭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 당시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밖에서 출산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낳는 게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다음 달 6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다 적발되면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걸 악용해서 업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이제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정장 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착용하고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직장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서 요즘에 청소년이라 해도 어른들 다 큽니다.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저는 한 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 행세를 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면 가려내기 어려운데 고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전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이거는 법령 개정을 지금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청소년의 술, 담배를 팔다 적발돼도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에서 일주일로 단축됩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대상은 자영업자 14만 명, 줄어드는 세수는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